분명하게 실스크를 추천드리고 지금 2배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스크라는 기업이 다른 아이온큐라든지 이 양자 컴퓨터 관련한 기업들보다 좋다라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뭐다? 투자주의이기 때문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오늘은 실스크가 한 80% 정도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닥 대비해서는 사실 1800% 정도 상승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과연 이 실스크라는 기업은 왜 올랐을지, 그리고 양자 컴퓨터라는 게 왜 끝나지 않았고 1월 9일 이후로는 더 큰 상방에 대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안내 말씀 드린다라고 하면은, 자, 혼자 주식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 안내 말씀드리는 게 주식 강태공이라고 어플이 좀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단타라든지 중장기라든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운을 받는다라고 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종목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감사후기도 꾸준히 올라올 만큼 수익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주식 강태공 어플 다운 받아달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번 보면 알겠지만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섹터의 종목들이 다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아이온큐 같은 경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좀 빠지긴 했지만 그 외적인 종목들 다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사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른 게 이제 실스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왜 실스큐가 가장 많이 올랐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셔야지 내가 양자 컴퓨터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 투자를 하는데 앞으로 또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이 실스큐라는 기업이 오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애초에 상승폭이 작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작년 23년도 기준으로서 보고 있긴 한 건데, 실스큐라는 종목은 사실 지금 올라도 과거 이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66% 하락한 구간이다 보시는 게 좋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적게는 한 200%, 많게는 일단 1000% 가까이가 올랐어요. 단기간에 본다 하더라도 사실은 3000% 이상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과거 작년 대비해서 봤을 때 올랐느냐 못 올랐느냐를 봤을 때는 실스큐 자체가 못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스큐가 추가적인 이 상승 흐름을 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에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지만, 자, 실스큐 같은 경우도 제가 2일 전에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래서 아이온큐 후속으로서 봐야 될 종목이 제가 이때 실스큐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실스큐를 봐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보안 때문이라고 사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실스큐라는 기업이 어제 강한 상승을 나타낸 게 사실상의 보안 관련되어 있는 이슈 때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럼 지금에서야 왜 보안 관련되어 있는 이 모멘텀이 실스큐가 강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흐름을 좀 짚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1월 9일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CES라고 합니다. CES라고 하고요. 보통 국제가전 박람회라고 해서 매년 진행을 해요. 매년 진행을 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이때마다 이 CES의 화두였던 이 주제를 가지고서 이 시장에서 강한 테마들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AI라든지 그 전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의 주도주로서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올라간 흐름을 보여줬는데, 제가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1월 9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CES에서 뭐까지 합류가 하게 되냐고 하면요, 이번엔 양자 컴퓨터라는 부분이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월 9일에 당장 봤을 때 어떤 일정이 잡아져 있느냐? 자, 1월 9일 9시부터 해가지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양자 컴퓨터의 등장, 퀀텀 이즈 히어를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 컴퓨팅에 대한 이 발전이라든지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9시 40분까지 또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퀀텀, 이제 양자 퀀텀 관련되어 있는, 국제 퀀텀에 대한 이 해. 그러니까 우리 25년도부터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해다라는 뭐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퀀텀의 기념의 해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또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뭐가 있다. 이 전례 없는 지금 이제 이 퀀텀의 이제 현재, 이 현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뭐 그런 거에 대한 이런, 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발표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퀀텀 월드 컨그레스예요. 그래서 이 퀀텀 월드 컨그레스라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번 CES에서 퀀텀 월드 컨그레스와 함께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게 된 게 있어서 뭐 이런 발표를 하겠다. 이 파트너십을 맺고 파트너십으로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퀀텀 월드 컨그레스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양자 기술에 관련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뭐 세계 각국의 전문가라든지 뭐 기업의 CEO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양자 기술에 대한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이 글로벌 행사가 열리는 퀀텀 월드 컨그레스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번 CES와 파트너십으로서 같이 여기서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한다. 1월 9일에 어떤 발표를 하겠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제가 왜 보안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느냐. 자, 보면은 이 퀀텀 월드 컨그레스가 얘네 같은 경우도 글로벌적인 행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뭘 하겠습니까? 어떤 발표나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당장 최근에 했던 발표를 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발표를 하느냐? 자, 보면은 이제, 여기서 퀀텀 시큐리티 앳 퀀텀이라고 얘기하면서 월드 컨그레스 2024년도, 24년도 9월 22일에 이 퀀텀 월드 컨그레스의 발표가 뭐였느냐? 기술 환경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뭐 한다? 양자 보안에 대한, 양자 컴퓨터에 있어서 양자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여기서 강조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뭐 한다? 거기서 대충 나왔던 게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다시피 양자 혁명이 도래했지만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게 지금 사실은 기술력은 있어요. 이거를 상용화시키기에는 사건, 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규제라는 부분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양자 컴퓨터도 사실상의 혁명이 도래했고 이걸 어느 정도 상용화의 과정이 있지만 이걸 이제 가장 중요한 뭐다? 제가 앞에 되겠던 다이너마이터가 최초에는 폭약으로 개발되었던 것처럼 이런 사람을 죽이는 용도까지 이렇게 진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바랬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 역시도 뭐가 가장 문제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뭐 엄청 오래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지금 뭐다 이런 해킹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사이버에 대한 위협이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혁명은 더 이상 이론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언제든지 이걸 상용화할 준비되어 있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되어 있지 않은 게 이 포스트 양자 암호화를 구현하지 않으면 기업이 의존하는 데이터 시스템 운영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준비 태세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보안이다. 양자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퀀텀 월드 컨그레스에서 2024년도 9월 22일자 발표를 이때 가장 주된 이 내용을 보면은 보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1월 9일 CES 2025에서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주체가 누가 된다? 퀀텀 월드 컨그레스라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올 이야기도 보안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양자 보안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한다? 지금 현재 요약해보면요. 지금 양자 기술 시대에는 포스트 양자 암호화가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했던 만큼 이게 CES에서 다시 한번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 보안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양자 안전 솔루션을 도입해야 되고 기술 리더들은 양자 기술이 가져올 보안 리스크를 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게 뒤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CES에서 지금 양자가 핵심인데 여기서 또 뭐가 된다?
이 보안 관련되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양자 이 섹터에서 보안 관련되는 수혜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1월 9일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실스크가 이렇게 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 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우리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기업들이 여러 개 있어요. D-Wave라든지 리게티, 퀀텀, 아이온큐 대표적인 게 이렇게 실스크 5개를 볼 수 있겠죠. 근데 보면 알겠지만 뭐 기술 초점 뭐 이런 거 보면 뭐 양자 보안 투자 여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아이온큐는 있어요. 실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아이온큐도 있는데 아이온큐는 그럼 왜 빠지는 거야?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양자라 해도 다르죠. 여기도 보면 뭐라고요? 양자 보안 관련 기술이고요. 양자 내성 암호 및 보안칩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차이점을 나타내느냐? 뭐 여러분들이 사실 봤을 때 뭐 엄청난 차이라기보다는 뭐 어디에 더 적합하냐. 그래서 이건 잠시 제 얼굴을 좀 치울게요. 이거 가리니까. 자 보면 알겠지만 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팅을 활용한 암호화 분석이 되는 거고요. 실스크는 양자 내성 암호 및 하드웨어 보안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기술 접근 방식 자체가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팅 기술과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실스크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냐 하드웨어냐 이 차이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실 이 사용 뭐 보면은 양자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보안 알고리즘을 개발한다와 양자 컴퓨팅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양자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이겁니다. 누구에게 더 적합한가? 그러니까 어디에 더 사용을 할 수 있는가? 사용처가 다르겠죠.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라든지 금융 시스템, 뭐 복잡한 암호 알고리즘이 필요한 기업 및 정부기관 위치라 보시면 좋고, 실스크 같은 경우는 위성통신, 뭐 IoT 장치, 물리적 보안 하드웨어가 필요한 인프라 기업 및 보안 솔루션 기업에 적합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하게 동일해요. 이게 사용하는 방식이 다른 거고 뭐 사용처가 다른 거고 뭐 그런 문제지, 어쨌든 아이온큐라는 기업 역시도 뭐 하게 된다, 분명히 보안에 대한 투자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실스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드웨어 기반의 양자 내성 암호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자 내성 암호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퍼스트 퀀텀이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한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이죠?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 디지서프트에서 발표한 게 2025년도부터는 뭐 할 확률이 크다고 합니까? 2025년도부터는 양자 컴퓨터에 있어가지고 뭘 만들겠다. 양자 내성 암호죠. 그래서 PQC라 해서 양자 내성 암호에 대한 부분, 이거를 개념적인 단계를 넘어서 적용 단계로 지금 전환될 것이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어디가 디지서프트에서. 그러니까 양자 내성 암호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사실 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많이 봤을 겁니다. 양자 내성 암호의 해가 될 것이다. 2025년도는. 그래서 양자 내성 암호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시스크가 지금 더 크게 좀 움직인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이 가트너의 발표 같은 경우도 좀 중요해요. 최근에 이제 가트너가 이제 탑 10이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25년도에 테크놀로지 트랜스포 25년도라 해가지고 25년도에 트렌드가 될 이 기술, 테크놀로지 기술에 대해서 10가지 탑 10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다? 양자 내성 암호가 포함이 돼버리죠. 그래서 지금 이 아이온큐와 실스크 이 두 가지를 봤을 때는 이 가장 큰 차이는 양자 내성 암호냐 아니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스크가 올라가는 부분은 그런 관점이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늘 말하자 사실 저는 이제 해외 주식이 아닌 국내 주식을 좀 주로 보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실스크를 산다라고 했을 때 뭐 제가 뜯어 말리지는 않습니다. 뜯어 말리진 않지만 내가 그럼에도 뭐 실스크가 아니라 뭐 내가 국내 주식, 그러면 이 CES 이후에 양자 컴퓨터 관련돼 가지고 올라갈 만한 국내 주식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대표적으로 아톤이라는 종목 있겠죠. 아톤. 그래서 아톤 같은 경우도 양자 내성 암호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자 그리고 또 뭐다,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도 양자 내성 암호 기반 PQC 상용화로 기대감으로써 올라갔던 기업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KCS 같은 경우도
양자 내성 암호 상용화 임박했다라고 해서 올라갔던 기업입니다. SKT와 공동 투자 부각이 되면서. 그래서 아톤, 그 다음에 KCS, 그 다음에 라운시큐어 이 세 개 정도 종목을 지금 여러분들이 뭐 국내 증시에서 양자대성 암호 관련된 뉴스를 찾고 싶다 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 주식으로는 사실 실스크가 아이온큐보다는 더 큰 이 양자대성 암호 쪽으로는 좀 반사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하신다라고 하면은 또 성공적인 투자 가능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